자, 우리 이제 행정학 개론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구조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학 개론을 잘 하려면 행정학 개론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행정이라는 게 뭔지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그죠? 예. 그거를 다루는 학문이 행정학일 거 아니에요. 예. 행정학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런 것도 좀 알아야 되고, 역사도 알아야 되고, 현재 경향도 좀 알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쭉 한번 이번 시간에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네, 정리해보려고 하는데, 자, 누굴까요? 행정학개론은 도대체가? 자, 한번 볼까요? 자, 행정학개론 이제 바로 알기인데요. 여기 이제 제가 구분하는 방법으로는 저렇게 7개 단원 정도를 나눠요. 7개 단원 정도. 총론, 정책론, 행정조직론, 인사행정론, 재무행정론, 그리고 행정관리론, 지방행정론 이렇게 있죠. 이거부터 이제 뼈대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네, 이거 지금 기억합시다. 총론이라는 게 맨 앞에 나와요. 총론이 나오는데, 총론이 뭐냐? 이게 지금 과목 이름이 행정학 개론이잖아요. 행정학 개론인데 개론 중 개론이야. 개론 중 개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강론, 밑에 있는 건 사실은 이게 강론이거든요. 밑에 저기 보면은 뭐 조직론, 인사행정론, 재무행정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런 걸 강론이라 그래요, 원래. 근데 저게 이제 개론 안에 들어올 때는 강론보다는 좀 추려서 들어오는 거예요. 추려서 약간의 겉핥기. 그렇게 이제 들어오는 것인데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또 그 중에서 배경 지식에 해당되는 거. 행정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배경 지식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제 저 첫 번째 단원 총론입니다. 총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이름 읽어보면은 아, 대충 이런 걸 배우나 보다 좀 느낌이 오죠. 안 오는 게 있다면은 아마 행정 활류론? 저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들을 수 있는데, 활류라는 게 피드백이에요. 피드백. 그러니까 행정작용이 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주변에서 그러지 마 하는 힘도 있어야 되고요. 똑바로 해. 이런 힘도 있어야 돼. 그래야지 그게 피드백이 되는 거예요. 그죠? 주되게는 우리는 이제 국민주권 국가에 살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야,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해줘. 라고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잘 스며들어야 돼요. 스며들어야 돼. 행정에. 그런 거를 행정 활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활류는 내부에서도 할 수는 있겠죠. 자기네들끼리도. 행정인들끼리도 아, 이거 좀 내년에는 개선해 봐야 되겠어. 이렇게 하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급기야 행정개혁 이런 말까지 막 튀어나옵니다. 저 안에서. 자, 그게 이제 행정 활류론이에요. 그거 빼면은 나머지는 좀 감이 왔어요. 그죠? 그냥 읽어도 감이 와. 뭐를 좀 배우겠구나. 라는 거. 자, 이제 사실 정책론이라고 하는 애는요. 쟤는 행정학에서 또 갈라져 나간 학문입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제가 석사가 정책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책학이라는 걸 따로 떼어서 이렇게 해요. 그냥. 행정학 내에서도 정책학이라는 것을 떼어서 따로 취급한다고요. 행정학의 뿌리를 찾아보면 이거는 정치학에서 갈라져 나온 거예요. 근데 정치학에서 갈라져 나오면서 느닷없이 경영학에 가서 붙기도 하고 그랬어요. 경영학. 기업 경영. 네. 그래서 행정학은 정치학스러운 내용도 있고 경영학스러운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부하다 보면 많은 학자들이 나오거든요. 그 학자들 다 외워야 되겠죠? 그렇진 않고요. 다 외워야 되는 건 아니고 익숙해지는 사람들만 기억하면 돼요. 그냥.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자꾸 반복돼서. 그런 거는 일부러 외우지 않습니다. 예. 이 수험 공부는 암기가 핵심이긴 한데 무턱대고 외우는 걸 저도 안 좋아하고 공부하는데 그게 꼭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예.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하면 이건 외우세요. 제가 찝어드리고 이거는 그냥 이해하세요. 요거는 답을 찾는 연습을 하세요. 이렇게 다 말씀드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외워야 될 거는 딱 정해져 있는데 학자들 같은 경우는 굳이 일부러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요. 예. 하다 보면은 자주 들어서 알게 된 학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정도의 학자들은 좀 기억하면 좋은데 어쨌거나 그 학자들 중에 한 3분의 1은 경영학자예요. 사실. 예. 그래서 경영학에 관련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제가 튀어나오는 이유가 행정학이 경영학하고도 들러붙었다. 예, 사실은.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정치학에서 갈라져 나왔는데 경영학스러운 면도 많이 흡수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행정학이 만들어졌는데 어쨌거나 행정학이 또 진행되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행정이라는 게 뭔지 대충 알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뭐 국회가 뭐 제도를 만들면
정부가 그걸 좀 가다듬고 그리고 그거를 실천하는 거잖아요. 그걸 행정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서 다 알고 있습니다. 행정이 대충 뭐라는 거는. 그래가지고 그 행정이 다루는 게 결국에는 뭐냐면은 국회가 일단 큰 틀을 잡아놓은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정부가 가다듬고 혹은 정부가 이제는 막 아이디어를 스스로 내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약속된 바대로 그걸 실천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게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정해놓는 것을 정책이라 부르는 거예요. 정책. 그 행정 안에는 정책만 다루는 건 아니거든요. 넓게 보면. 그 밑에 봐보세요. 자기네 조직도 관리해야 되죠. 행정직 100만이 넘는 공무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직도 관리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조직을 짜놓고 거기다가 사람을 하나하나 배치하고 이 사람들 로테이션도 돌려야 되잖아요. 그런 건 인사행정론이에요. 그리고 뭐 처우도 개선해야 되고 뭐 이러잖아요. 그죠? 예. 당분간 몇 년은 국가의 지금 방향성을 봤을 때 처우가 별로 개선될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좀 숨고르기를 하면 다음번 텀에는 또 처우가 개선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뉴스 나오고 이런 거 여러분들이 일희일비하시면 안 돼. 자, 그 얘기도 잠깐 할까? 그냥 말 나온 김에? 인사행정론 말 나온 김에? 여러분 있잖아요. 국가공무원 뭐 안 뽑겠다. 뭐 좀 줄여 뽑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많이 뽑아놨거든. 근데 그게 여러분들한테 나쁘냐? 안 나쁠 수 있어요. 왜냐? 이럴 때 오히려 공무원 붙으면 이런 게 좋아. 간 다음에 내 위에 선배 기수가 좀 떨어져 이렇게. 내가 가는 조직에서는 사람을 뜨문뜨문 뽑았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위에가 벌어져.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이거 뭔 얘기인지 딱 알아. 지금 이게. 군대 가면은 꼬인 군번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바로 위에 사람들이 막 다닥다닥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진급하는데 어려워. 그런 건데 문재인 정부 때 많이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끼리는 경쟁이 되게 치열할 거예요. 그 안에서. 근데 지금 이렇게 좀 덜 뽑겠다 할 때 들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다. 그리고 국가공무원은 좀 줄인다 했잖아요. 근데 지방공무원 못 줄입니다, 함부로. 지방공무원 못 줄여요. 그 지방자치하잖아요. 자치인데 국가에서 대통령 바뀌었다고 야, 지방정부 니네도 인원 뽑지 마. 이게 못하는 거예요. 지금이 무슨 우리가 옛날 쌍팔년도 독재하던 시절이 아니잖아. 그래서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발표했냐면 국무총리가 발표했는데 국가공무원은 매년 1%씩 줄이겠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퇴직하는 사람만큼은 채워 넣어야 되는데 그걸 좀 덜 한번 넣어보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1% 정도씩 줄이겠다. 뭐 이런 얘기를 발표를 했고 근데 그것도 이제 지금 정부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엔 기존은 분명히 바뀔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바뀔 수밖에 없지. 언젠가는 또 부족하면 더 뽑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에 여러분들 일희일비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고요. 지방공무원은 줄인다는 말을 못했어요. 못하고 뭐라 그랬냐면 배치의 효율성에 대해서 고민해보겠다. 그런 정도로 끝났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지방자치니까. 자기네들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무원 되게 많이 줄이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우리 일반 행정 직렬 선택한 사람들은 대부분 많이 뽑기도 하고 또 이제 그게 생활이 안정되니까 지방직으로 많이 가거든요. 시험도 또 붙기도 좀 수월하고 많이 뽑으니까. 그래서 지방공무원으로 생각하면 뭐 타격이 있을 거는 거의 없다. 국가공무원은 조금 이제 안 뽑는 직렬 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직렬에 따라서는 조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그건 고민해 봐야 되는 건 나중에 상담할 때 한번 그런 거는 제기해 보시고 일단은 뭐 그런 상태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인사행정론 가면 공무원의 처우 같은 것도 공부해요. 이제 선발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 관리하고 처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처우하는데 요즘에 공무원에 대한 관심이 시들해진 게 뭐예요?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안 된대 뭐 이런 거 그런 적이 있어요. 역전현상이. 왜냐면 저 최저임금을 몇 해 전에 되게 빠른 속도로 올린 적이 있죠. 그때 좀 뒤집어진 적이 있었어요. 뒤집어진 적이 있는데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공무원 임금도 어쨌거나 순간적으로는 뒤집어질지 몰라도 같이 밀려 올라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니 공무원 조직도 유능한 사람들 자꾸 뽑아야 되거든요. 유능한 사람들 뽑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처우를 뭐 내동댕이 칠 수 있나. 그래서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끌려 올라간다. 물론 공무원의 이 인사행정은 일반 노동자하고는 다르게 취급하게 돼 있어요. 다 별도로 법률로 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그렇게 좀 안 좋은 상황이 올 수도 있지만
결국에 처우는 따라 올라갈 거다. 그리고 자꾸 초봉만 생각해서 그러는 건데 공무원은 길게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길게 보면 괜찮아요. 길게 보면.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처음에는 짜증 날 거야. 짜증 날 거야.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이거 받으려고 왔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어쨌거나 뭐 그렇고 연금이 좀 안 좋아졌다. 예전만큼은 안 되죠. 예전만큼은 안 되는데 아직도 국민연금보다 좀 낫다. 뭐 이런 정도 평가는 있긴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길게 복무하는 게 일단은 최장점이고 뭐 그렇긴 하죠. 뭐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을 나중에 가서 인생정론 공부할 때 그때 할 겁니다. 어쨌건 인생정에서 그런 거 배우는 거예요. 보수 체계가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교육 훈련 시켜주는 거. 그런 것도 있고 공무원 되면 그건 좋더라. 내가 대학원 갔을 때 공무원들도 막 왔었거든요. 공무원들은 나랏돈 가지고 공부하더라고. 나는 생돈 내가 다 처박아가지고 내가 석사학위 따느라 3천만 원 썼어. 학비만 해도 막 3천만 원 가까이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원은 또 학비도 비싸니까. 근데 공무원들은 이게 어느 정도 근무 평점 좋고 그런 사람들은요 재교육 훈련의 기회를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부러웠어, 진짜. 그래가지고요, 요게 이제 그런 어떤 교육 훈련 같은 것도 나오고 평가 이런 것도 나와요. 인사행정에 그런 거 배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재무행정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재무행정은 이제 돈 관리하는 거 이런 것들인데 이게요, 저걸 이제 우리 정부 내부 관리의 세 가지인데 얘네들은 정책하고 지금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이 자체로 정책이라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자기네 조직 관리하고 사람 관리하고 그 다음에 돈 관리하고, 그죠? 그래서 정책학이라는 게 따로 떨어져 나갈 빌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일 중에 이런 내부 관리도 있는데 이런 거는 경영학하고 되게 겹친다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내부 관리. 왜냐하면 경영 조직도 조직을 뭐 뼈대를 잡고 사람 관리하고 돈 관리하고 해야 되잖아. 그래서 저런 데서 경영학에서 힌트를 많이 얻어갖고 행정학이 또 발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는데 그런데 그거 말고 진짜 원래 본연의 업무 있죠. 정부 조직이 해야 될 본연의 업무, 그건 정책이에요. 그건 정책인 겁니다. 그래서 저걸 따로 떼어가지고 아예 학문화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 개론 시간에는 정책학을 포함해서 공부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까지 쭉 자연스럽게 설명이 됐네요. 그죠? 예,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아까 환류로는 잠깐 얘기 드렸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도 살짝 언급은 했는데, 지방행정, 요거를 따로 또 보는 거죠. 지방자치는 꼭 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 여러분 시장 이름 알아요? 이번에 당선된 사람 누구예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투표했을 거 아니야? 몰라? 찍은 사람이 됐어요, 안 됐어요? 확인해 봤어? 이게 지방선거는 진짜로 잘 몰라. 보도가 안 되니까. 그잖아. 여러분 동네 시의원 누가 됐는지, 내가 찍은 사람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 봤어, 안 해봤어? 그 뭐야, 그게? 이 민주시민 맞아, 이거? 그잖아. 이러다 보니까 가끔 이런 얘기도 해요. 지방자치 꼭 해야 돼? 이거 기초자치 그런 거는 돈만 많이 쓰고 그거 별론 것 같아. 지방은 뭐 코빼기도 잘 나 안 보이던데, 지방은 꼭 그거 뽑아야 돼?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해요. 근데 지방자치를 안 하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민주주의는 핵심이 권력을 쪼개놓는 거예요.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야 독재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민 내지는 주민이 참여할 공간이 넓어져요. 그래서 자꾸 하는 거예요, 저걸. 독재 때는 안 했어요. 실제로 진짜 우리나라도 독재 정권 들어섰을 때는 바로 폐지했습니다. 민주화하고 되고 난 다음에 부활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관심이 없는 거죠.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줬으나 내가 찍은 사람이 시의원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도 안 해봐. 그거는 스스로 반성해야 될 부분이야. 그게 되게 소중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얘도 독자 영역이 됐어요. 아예 7급까지 뭐 또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나 이거 하면서 7급도 한번 해보죠. 그런 분들은 저기요, 자체행정론 있잖아요. 저거를 따로 빼가지고 또 시험 과목에다 넣어놓기도 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독자 영역이지, 얘도. 근데 우리 시험에 다 포함이 돼요. 저기 지방행정까지. 국가직 시험 보면 지방행정 안 배우냐? 안 나오냐? 아니고요. 다 그냥 똑같습니다. 국가직이나 지방직이나 시험 범위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시험 범위는 뭐다? 무한하다. 무한하다. 무한한데 어떻게 지금 시험 범위를 정했냐? 기존의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정한 거다.
기출문제에서 반복되는 게 시험범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방행정 다 포함해서 나오고요. 그렇게 해서 보니까 이게 출제 빈도를 이렇게 좀 쪼개본 건데, 그냥 무의미한 건데, 그래도 저도 강사인데 좀 있어 보여야지. 뭔가 분석력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좀 있어 보여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는 겁니다, 그냥. 는 거잖아요. 그럼 주식 하시나? 주식? 저는 주식을 ETF 빼고는 안 해요. ETF도 저 노후에 대한 준비. 그거 하라고 세금 혜택 주고 막 그런 거 있어. 연금저축이라 그래서 그게 있어. 아무튼 그런 거를 펀드 형식으로 할 때 ETF밖에 안 해. 개별 종목은 절대 안 사. 왜 안 사냐? 그거는 나중에 버릴 생각으로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안 해. 개별 종목은요, 저는 모르는 거라고 생각해요. 삼성전자 영원할 것 같다. 영원할까? LG화학 되게 잘 될 거라 그랬는데 배터리 폭발 사고 있었나? 화재 사고 있었나? 뭐 그랬잖아. 그래서 주가 막 떨어지잖아. 삼성전자 막 지금 6만 전자, 5만 전자 막 그러지 않아? 계속 주가 떨어지잖아. 중국하고 관계 안 좋아지면 삼성전자 망해요. 외교적으로 중국하고 지금 우리 어려워질 것 같지 않아? 어떻게 될 것 같아, 앞으로? 전망해봐요. 알아요? 전문가들이 나 맨날 전망하죠? 전망하지? 맞추는 걸 못 봤어요. 다 결과론이야. 결과 나면, 제가 이런 거를 예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광파라.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요. 학원 강사 똑같이 이걸로 광파라. 자, 학원 강사가, 내가 가르쳐 준 거에서 이거 딱 나왔죠? 이런 거 하잖아요. 저도 하려면 다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아까 내가 그랬잖아. 기출문제에서 반복되는 게 8, 90점 정도 돼. 그러면 나도 할 수 있어. 이거 내가 나온다 그랬죠? 나왔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무나 다 하는 거야, 그냥. 학원 강사 점쟁입니까? 예? 좀 주술 이런 거 되게 극혐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싫어해, 그런 거. 그래서 옛날에 그런 강사도 봤어. 마지막 내가 파이널 특강해주겠다. 포크만 들고 와라. 내가 다 찍어줄게. 그런 사람 봤는데, 그러다가 그때 포크가 다 빗나가가지고 은퇴한 사람도 있어. 학생들한테 그걸로 인기를 끌었다가 우연히 맞았을 때 인기가 빵 터졌거든. 근데 그 다음에 그게 막 빗나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웃되더라고, 사람이. 그런 짓은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걸 기대하지 마세요. 유행수를 바라면 절대 안 돼. 그래서 이거 몇 문제 나옵니다. 이것도 되게 무의미해요. 통계 내보잖아요. 매년 달라. 사실은. 매년 달라. 어떤 애는요, 조직론에서만 한 6개 나올 때도 있어. 그거 어떻게 맞춰요? 못 맞춰요.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 패턴이 없구나. 그냥 그런 얘기예요. 전 영역에서 나오는데 이런 건 얘기할 수 있지. 행정활기로는 한 문제 넣어놨잖아요. 많이 나오면 한 문제, 안 나오면 0문제예요. 0문제인 경우도 많아. 그런 정도 얘기할 수는 있는데 무의미하다, 그냥. 무의미한데 있어 보이려고 하는 거다. 주식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번에 이거 올라가는데 이거 하시면 돼. 종목 찝어주는 거죠. 내가 그 차트를 봤어. 막 이런 거. 그런 거잖아. 차트는 지나간 걸 보는 거예요.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런 거라서 저도 과거는 보고 분석해 드릴 수 있다. 그런 정도 그냥 보여드린 겁니다. 근데 저 정도 출제는 되는데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공부할 때. 신경 쓰지 않고 공부하면 돼요. 그냥 중요한 주제 다 공부하고 가는 거지. 이거를 어디서 몇 문제 나올까 거기에 힘줘서 공부한다. 이런 거 다 무의미합니다. 무의미한데 아무튼 많이 나오는 데는 조직론이에요. 공부하시다 보면 왜 조직론이 6문제씩이나 나올 때도 있느냐. 분량이 되게 많아요. 분량이 되게 많아. 보시면 알아. 분량이 제일 두꺼워. 그냥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많이 나오는 거고, 정책론 같은 게 또 막 3문제가 아니라 막 4문제씩 나오기도 하고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거는. 네.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디까지 많이 나오냐면, 그러니까 3대 주제. 그래도 그렇게 묶었을 때 12문제 정도? 13문제가 집중적으로 나온다. 그게 정책론, 행정조직론, 인사행정론 합치면 그래. 그러니까 저 중에서 뭐가 더 나오고 덜 나오고 이게 좀 조율돼요. 밑으로 내려오면 재무행정 2-3문제, 행정활료론은 0에서 1문제, 지방행정론은 한 2문제 정도 기준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총론도 한 2문제, 3문제? 총론도 근데 많이 나올 때 4문제도 나온 적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조율돼요. 알겠죠? 그래서 요는보다 다 공부해라. 그러면 행정활료론은 올해는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공부 안 한다. 그럴 이유가 없어요. 해놓으면 돼. 네, 그렇게 해서 공부할 겁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되고 여러분들이 요 뼈대로 공부한다. 행정학 개론이 이렇게 짜여져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어떤 단원이 있는지 요거를 좀 확인했는데 저 제목 지금 외우고 갑니다. 자, 가렸어. 제 얼굴 제가 마스크 써서 제 얼굴 저렇게 생겼어요. 마기꾼 이런 거 그런 거 할까봐 얼굴 저 따위로 생겼습니다. 아무튼 근데 자, 저 외웁니다. 우리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총론 해봅니다. 두 번째 뭐예요? 정책론. 세 번째 조직론. 그 다음에 네 번째 인사행정. 다섯 번째 재무행정. 여섯 번째 환류론. 일곱 번째 지방행정. 지방자치, 지방령. 이게 똑같은 명칭을 안 떠올라도 돼. 대충 그런 정도 있어야 돼. 자, 이거 왜 외우냐? 왜 외우냐?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어느 경지가 돼야 합격하는 건지 알아요? 어떤 문제를 틀렸어. 그럼 이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되잖아. 그럴 때, 자, 우리 기본서를 딱 펴. 딱 잡아. 잡고서 요쯤이지. 요거 있잖아. 여기쯤 있어. 요거. 여기쯤 있어. 그래가지고 탁 펼쳐. 그럼 거기서 오차가 30페이지 미만. 30페이지 미만. 요 정도 돼야 돼요. 요 정도 되면 합격하는 거야. 그러려면 가장 베이스가 뭐예요? 아니, 대단한 명도 모르면 안 되잖아. 저 순서. 그리고 우리 기본서는 저 순서로 다 돼 있어요. 알겠죠? 네. 저 순서대로 가시면 돼. 저 순서대로. 자, 그래서 저게 가장 베이스입니다. 지금 주춧돌 놓은 거예요. 주춧돌. 네, 외웁니다. 다시. 총론. 다시 해봅니다. 자, 시작. 총론, 정책론, 조직론, 인사행정론, 재무행정론, 환류론, 지방행정론. 네. 다른데 시중교재 보면 저걸 조금씩 뒤집어 놓은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가 알 바는 아니잖아요. 우린 이 순서대로 공부한다. 그게 거의 이틀인데 조금씩 변형하는 경우가 있어. 왜냐면 강사마다 자기만의 저게 스토리라인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거 다음에 이거 공부하는 게 좋아. 이런 게 스토리라인이 생겨. 근데 여러분들 저 만난 거잖아요. 저 만났으니까 저하고의 스토리라인을 이제 친숙해지면 돼. 그렇게 공부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이제 행정학 개론이 이런 내용으로 짜여져 있다. 그 정도. 이제 이것도 OT2 정도로 해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나눠봤습니다. 네.